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곤괴의 공자 단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곤건괴의 건괴와 비례해서 곤괴가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렴해도 건괴는 자상하고 곤괴는 건괴에 비하여 다소 생략된 감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늘을 위주로 하여 글을 쓰다 보니까 곤괴는 다소 생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 땅에다가는 큰 대자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에만 큰 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 대신 여기는 지극하다로 찬사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활지제라 권원이여 참 지극하다 곤의 온기여 라고 해서 바로 우리는 대자와 지자의 개념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도의 온기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만물이 자생일로 글자가 바뀐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곤도에 의해서 바로 만물이 힘입어 형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곤도에서는 바로 비로소 시자를 썼던 것은 기화의 시초인 것이고 여기에 생자는 바로 형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곤도와 곤도의 차이로 글자가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은 곤도의 온을 힘입어서 형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연유했냐면 내순승천이니 이에 순이 하늘을 받들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모든 형체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도 이에 하늘의 그 기운의 시초를 받아서 바로 형체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곤도라 하는 것은 하늘을 항상 순종하고 받드는 존재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하냐면 이건 간단한 원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기운이 유행하니까 땅에 있어서는 바로 생장수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만물의 형태가 발생하고 커나가고 추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늘의 추나추동의 기운이 위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들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건본 기초라, 건도라 하는 것은 본래 기의 초라 그러죠. 기화의 초라. 모든 기운으로 변화되는 그 시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운 자실화에서 건도의 기운을 힘입어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태 속에 씨앗 하나를 부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씨앗이 부서지면 곤고성형이라 곤은 의지하여 형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점차 사람으로 말하면 10개월을 거치면서 형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시와 자생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차는 이 지도로 명곤지의 수원온야라. 여기서는 땅의 도로서 곤의 의의를 밝히면서 맨 먼저 곤이 곤도의 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온이라 하는 것은 형체의 발생의 시초로 봤던 것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글자 두 개를 붙여서 지극이란 뜻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는 극야란데 다하다의 뜻인데 더할 수 없이 최고의 마지막까지 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되면 하늘의 큰 대자에다가 이 지극할 지자를 우리가 견주어 볼 경우에는 의차환이라 그 뜻은 조금 더 바로 지자는 더 느슨한 감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건도의 자시라고 할 때의 이 시자는 기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기운의 시초로 이건 형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치 한 점의 기운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땅의 생이라는 것은 그 기운의 시초를 점차 키워서 형체로 만들어내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형체라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비각연지형이요 가히 볼 수 있는 형체가 아니고 자시시에 만물이 곤도의 온기를 힘입어서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형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곤도의 원이 바로 임신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모혈로 아버지의 정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기가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자시시의 기운의 기화의 시초를 힘입어서 시작할 때에 이때부터 은은히 그런 거예요. 서서히 배태기중하여 그 속에서 배태한다란 말이 사람으로 말하면 10개월 동안 잉태되어서 서서히 커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변시 곤자생이라 곧 이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의 형태가 바로 이 지구상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형을 보는 것이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보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서서히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 속에서 보이는 형태로 성형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형태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성천시는 하늘이 베풀어 준 것을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바로 땅의 도라고 해서 하늘의 추나추동의 베푸는 것을 받들어서 땅에서는 그와 같이 모든 만물들이 성장하고 수장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우 재물이 덕한무강하며 땅이라 하는 것은 후자 쓰죠. 우리가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여지라고 할 때 쓰는 것처럼 바로 이 곤도라 하는 것은 두텁다라고 하죠. 땅이 두터워서 모든 만물을 실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용에서 다 아시다시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한 산태미 흙이 점점 쌓여 가니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급기 광후하야난 그랬잖아요. 거기도 급기 광후하야난 제하학이 불중하며 화산처럼 큰 것을 싣고서도 무겁다 여기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죠. 그게 여기에 광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두텁기 때문에 진하의 불설이라 그와 같은 큰 바다를 땅 위에 가다 놓고서도 물 한 방울 새지 않는다고. 그게 다 후자 뜻이죠. 이게 고는 이렇게 후에서 모든 만물을 실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물체는 물론이고 산이며 바다며 모든 것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은 어디하고 부합된가 하면 하늘의 무광의 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두터워서 바로 천지가 하나의 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홍광대하야, 함홍광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광대한 빛이 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지구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딱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저 태양 광선뿐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지구 자체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함홍광대라는 말이 요즘에 말하는 과학적인 말하고도 아마 맞아갈 것입니다. 함홍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모두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태양의 광선 하나만 딱 빼고 그게 지구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빛나고 모든 것이 커서 가지지 않은 게 없어가지고 바로 이 땅 위에서 풍물이 모든 삼라만상의 물건들이 다 형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온자에서 이제 형자의 뜻으로 넘어왔죠. 이게 언형야라 곤도의 형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함 무광이라고 할 때 이 무광의 두 글자는 어디서 왔냐면 천도 무광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의 도는 우리 만수무광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무광이란 뜻이 변경이 없다, 우리의 한계 선이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끝이 없는 것, 그것을 곤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자가 대자인지는 누구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 이 덕이라는 것은 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곤도의 덕이 하늘의 무광과 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대등한 관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을 가만히 보면 때에 따라서는 종속적 개념으로 보죠. 왜 그러냐면 종속적 개념이 어디가 있냐면 순승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종속적 개념이에요. 이게 하늘을 순종하고 받들면 이건 종속의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또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다 아시는 소학에서 이 안해처자가 뭡니까? 이게 안해처자 뜻이, 그 소학에 보시면 처지위원은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제하라, 남편하고 똑같이 나란히 한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아내 첫자가 나란히 첫자예요. 바로 이 나란히 첫자가 뭐냐면 부인이라고 해서 남자에게 종속된 개념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동등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제자 뜻이에요. 아내 처자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내 처자를 남편하고 대등한 관계다 놓고 두고 있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는 삼종지도가 있나니라고 또 딱 해놓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곤도에도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 글을 보면. 여기는 분명하게 이 덕한무광이라고 하는 거, 이 제자 개념이에요. 하늘하고 나란히 한다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더 보완하면 이 함흥광대를 말하게 되는데, 이 기정야흡이라고 하는 말은 계사전 공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계사전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정야흡하고 기동야벽하고가 바로 곤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게 말이 됐냐면, 이게 조금 매설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 여자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딱 닫혀 있다가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 쪽으로 열린다 이 뜻이에요. 이게 땅의 도가 여자의 그 물건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것이 흡자가 닫힐흡자 뜻이에요. 닫아져 있다고. 그 고요히 있을 때는 닫혀 있다가 그게 동하기 시작하면 열리는 거라고. 이게 이제 곤도의 크다라는 것을 이따 말하려고 이런 뜻을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닫혀 있기 때문에 고로할 하몽이니, 바로 함이란 뭐냐? 무소불형이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을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홍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은 바가 없이 바로 닫혀 있는 그 문 속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간직하고 있다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동야벽이라 그것이 움직일 적에는 다시 열리기 때문에 열려서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서 광대가 나온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게. 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소불저요. 나타나지 않은 바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은 바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남녀 간의 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글이 쉽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도가 그러하다라고 본 것이에요. 자, 소위 덕한무광야라, 바로 이와 같이 함흥광대라는 네 글자가 바로 곤도의 덕이 곤도에 무광한 것하고 짝할 수 있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자하고 여자를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기정야 직이라 그 고요히 있을 때는 고들직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동하면 커진다 해서 클때자를 쓴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건곤의 남녀의 그것으로 동정을 잡아서 건곤의 도리를 해석했던 것입니다. 주역의 개사에서. 빈만한 지륜이 빈마지정할 때에 빈마라는 것은 땅에서 바로 움직이는 유로 들어서 말한 것이니라고 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 달리는 동물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운동하는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곤도에서는 땅의 위에서 달리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말이라 하는 것은
땅에서 달린 물건인가 동시에 이 말에서 뭔 글자를 찾아낸가 하면 바로 힘차게 달리는 물건이란 뜻을 여기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힘차기 때문에 행지무강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지무강이라는 말은 땅 위를 달리는데 끝이 없이 달린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지무강이란 말이 말 한 마리만 비유하더라도 곤도에 무강하고 짝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유순리정이 군자유행이라 유순하고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이 바로 군자가 행할 바라고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는 곤도의 리정, 빈마지정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괴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이 곤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가. 그런데 팔괴의 상을 취하는 것이 어느 특정적인 것을 취하기 때문에 고정화돼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괴의 상으로 할 때는 말이 건괴의 상이 되고 곤괴는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라는 것이 무강하게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건괴의 상이라 하지만 건괴의 상인데 이걸 안 취해요. 그리고 냉혹하게 말하면 용이라는 것은 어디 상인지 알아요? 건괴상이 아니에요. 진괴의 상이, 이 진괴의 상이 용이 있어요. 이게 원래 용은 건괴상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늘을 나르는 존재로 갖다 쓰다 보니까 용이 부각이 되고 변화의 상을 가지고 성인의 변화를 붙여서 보니까 건괴에다 붙였지, 팔괴의 상으로만 따지면 진에서 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은 어떤 특정적인 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고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의의로 취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건해상임에도 이 말이자가 역접이죠. 건해상임에도 이것으로서 지혜유를 삼는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빈이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 붙였잖아, 이게. 빈이라고 하는 것이 음물이라고 하는 암컷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우 행지지 물야라, 말이라는 것은 땅을 달리는, 지상에서 달리는 물건이라는 뜻으로만 보면은 건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행지무강은 땅을 달리는데 끝이 없이 달린다가 무강이잖아, 이게. 끝이 없이 말이 달린다라는 것은 바로 참 길이 잘 들어서 순종하면서도 무강은 뭔 의미를 찾아요, 여기서. 건자가 나오죠. 이렇게 힘차게 달리는 조건이 있다. 바로서 이 순자가 암컷 빈자의 뜻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힘차게 달리다 뜻도 되겠죠, 이게. 그래서 유순리정이라 하는 것은 고노덕이라고 한다. 군자유행이라는 네 글자는 인지소행이 여곤지덕이라, 사람의 행하는 일들이 마치 땅에 곤의 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이것이 곤도의 덕처럼 하는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지소행이 여곤지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노자 도덕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말 했잖아요. 도덕경이란 것은 전부 다 여성적이라고. 이게 사실은 이 뜻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행이 여시면 행하는 바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
이 곤자를 갖다가 여성으로 봐버리면 쉬운 글자예요. 이게. 유순하고 항상 겸허하고 뒷전으로 물러서는 거, 이렇게 여성적인 것처럼 행하는 바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겸허하고 뒷전으로 물러서고 순종하고 하면 그 점은 아래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래에 선택한 게 뭐냐면 선하면 미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게 여성적인 곤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선이면 남성적이잖아요 이게. 그럼 선하면 혼미하여 도를 잃게 되는 법이고, 반대로 항상 뒷전에서 서서 순종하면 이게 순해서 떳떳함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것이 첨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예요. 선함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여 유행이요, 이에 같은 무리로 더불어서 함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얻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동북쪽의 선은 벗을 잃어서 같은 동반자를 잃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동북쪽에서 가던 길이 가고 또 가다가 서남쪽에 이르게 되면 어때요? 이에 끝내는 좋은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동북쪽이라고 하는 50%의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끝내는 다시 서남쪽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때 되면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양대음소하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주역 괴명의 대자 붙은 것은 모두 다 양의 괴예요. 소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음의 괴예요. 소축이니 소간이 하는 소자 붙은 것은 다 음이 주축이 된 괴예요. 이게 대축과 대과라고 하면 다 양이 주축이 돼서 써지는 글이에요. 이처럼 양은 크고 음은 적어서 큰 것은 뭘 할 수 있느냐? 양이라는 것은 크기 때문에 양득 겸음이나 양은 음을 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양은 작은 것을 겸할 수가 있지만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작은 음이라는 것은 큰 것을 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득겸양이라 양을 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곤지덕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했죠. 음이라는 것은 양지 반이라고 항상 놓고 썼잖아. 이게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절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 곤지덕은 항상 건도의 절반이 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놓고 쓰는 문자예요. 음이라는 것은 항상 양의 절반이라고. 그래서 절반이기 때문에 두 자리를 해야 남자 한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랑 재배하면 신부 사배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동북이라는 것은 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수상붕이나 비록 벗을 잃고 그 어려운 길을 가겠지만, 그러나 반지서남이면 그래요. 서남 쪽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이 소리죠, 이게.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길은 가야 돼요. 가서 되돌아올 때까지 그 본래 자리로 가면, 즉 종유경을이라 끝내는 본래 자리에 되돌아섬으로 해서 서남 쪽으로 간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 결국은 득붕이라는 말이나 끝내는 경사가 있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득붕이라는 두 글자를 유경이라는 두 글자로 바꿔 쓴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득붕이라고 하는 것을 유경이라고 해석한다면 반대로 상붕이란 말은 뭔 말이 되겠어요? 벗을 잃었다 소리는 경사스러운 일을 잃었단 말이 되잖아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점사가 마무리 져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